자, 이제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네, 차렸습니다. 고1의 수체계가 복소수 체계지만은 실제로 이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은 허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오늘은 수학학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미스터 P 박현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년간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했던 수학 컨설턴트 미스터 P 박현철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일단 뭐 잘생기셨는데 수학을 잘하려면은 잘생겨야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본인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유사한 사례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모가 아니라 외모 만족감이라고 했잖아요. 본질이 외모가 아니라 자기효능감. 더 넓게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확실히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기왕이 나온 김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는 알겠어요. 네네. 근데 이게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요? 네, 직접적인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리면은 두려움입니다. 예, 수학을 꽤 잘하는 학생들조차도 수학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외우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지 외우는 게 두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이 막연한 두려움이 문제풀이에 대한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풀겠다라는 의지나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이 그냥 끄적거리고 있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글씨가 작아진다거나 흐려진다면 그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용수님도 잘 아시는 개념이다시피 자신감 중에서도 특정 과제를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확실히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 자체가 적고요. 불안감이 있어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쌓이면서 수학 성취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그쵸?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수학을 봐주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것이 확실히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네,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쵸? 오늘 네. 어쨌든 배운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 저 미스터 P잖아요. 네. 선생님이 박지효서 미스터 P이기는 한데, 예. 네. 왜 미스터 P인지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미스터 P는 수학 컨설팅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Math Reboot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수학 컨설팅과의 차이는 리부트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미 자신의 수학 로드맵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처방전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스터 P이기도 하고요. 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로봇이니까 어쩐지 좀 공감 능력은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수학의 좀 부작용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네. 수학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나 네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만나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어쨌든 수학 전문가를 모신 김에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다가 느끼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네. 유독 수학이라는 과목이 막상 투자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 중에 수학에 쏟아붓는 시간이 50% 이상, 심지어는 70% 이상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도 수학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나
네, 쉬운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AI인데 AI가 지금 문제 생긴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 질문과 답변은 23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질문과 답변인데요. 그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하학의 왕도는 없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하학의 왕도는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도가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뜻이죠. 네, 기하학을 공부하는데 왕이라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이미 수학이 어렵다는 것이 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농담은 아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우선 수학을 학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 뭐 막상 따지고 보면 세상에 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수학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면, 있다면은 도움이 되는 방안들도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우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화학이나 국어, 한국사와 좀 구분되는 그 수학만의 네, 그렇죠. 고유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수학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수학이라는 과목이 하는 특성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누적성입니다. 수학 학습에 대해 얘기하면서 누적성은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수학은 누적성이 강하니까 앞에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뒤에 것도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누적의 현상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야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생각해보니까 저도 수학의 누적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았거든요. 근데 그 정작 그 상세한 설명이나 분석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 누적성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종적 누적이다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떤 수를 배우죠? 자연수 배웁니다. 네, 자연수를 배운 이후에 중1 때 음수가 더해지면서 정수가 나오고요. 중2 때 유리수, 중3 때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서 실수 체계까지를 배우죠. 이게 이제 고1 때까지 연결이 되는데 허수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드디어 복소수 체계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네, 차렸습니다. 고1의 수체계가 복소수 체계지만은 실제로 이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은 허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허수에 대한 표현도 기존의 실수를 갖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구도상 그렇다는 것인데 실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허수를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발생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욕의 불씨를 끄는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복소수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이 허수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성질까지도 같이 섞어서 물어본다는 거죠. 용수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때부터 누적? 기억나시죠? 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부터가 거의 모두 누적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같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습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수학의 경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개념들은 장기 기억을 넘어 영구 기억에 저장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것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물론 복습이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이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사를 공부할 때 고려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당연히 그 조선 시대를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주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네, 크죠. 그래서 저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을 공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자, 그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나머지 또 한 가지의 누적성은 무엇인가요? 네, 종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횡적 누적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중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중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질 조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할 조건.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요. 본질을 빼고요.
이 세 가지는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고1 때 나오는 2차 부정식에 또 한 번 등장하고요. 심지어 미분을 배우면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해석할 때도 등장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알면은 5개가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은 계속 문제의 유형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해가 강조가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깊이 있는 이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채워 있는 거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빈대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누적성인데 이게 종적 누적성과 횡적 누적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종적 누적성은 수학의 지식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쌓여지는 개념이고 그게 다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하니까 단순 암기가 넘어서, 아니고 네.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횡적 누적성은 하나의 개념이 여러 단원에 심지어 여러 학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네네. 개념이니까 수학을 잘 하려면 중요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예. 잘 하시네요. 네. 예, 그럼 결국은 이해라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이면, 그 외우는 것은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신에 이해를 높인다라는 것은 좀 확실히 좀 막막한 것 막막하죠.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수학 지식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선생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딱 콕 집어서 뭐 저만의 팁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좀 실천해 볼 만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개념 공부를 할 때 써보면 좋은 방법인데요. 개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 개념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 방법까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어려운 개념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2 때 함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의 값도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정의를 학생이 처음에 보고서 함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학생이 이 말을 집에서 혼자 처음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학생이 학원에서 선행을 하면서 그 학원 선생님들의 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이 내용을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스스로 고민해 볼 기회가 좀 줄어드는 측면은 좀 있죠. 하지만 이제 물론 학교든 학원이든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시면서 물론 설명을 하시긴 합니다. 이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개념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학생들이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집에 와서 그걸 그냥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건데요. 학생들이 심지어 함수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음료수 자판기라든지 또는 마트에서의 바코드 하여튼 그런 예시들까지 듣고서 이제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이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미숙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기억이 나는 만큼만. 그러니까 바로 그 선생님이 적어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나는 것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에 단어만 한 개라도 바꿔서 표현해 본다든지, 더 가능하면 단어를 2개 바꿔서 표현해 본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그런 예들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본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봐라 라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학생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 생각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과정들입니다. 미숙하더라도 그 산출물들이 나오기만 했다면은 이 학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생각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토트넘 팀에서 등번호와 선수 사이에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학의 그 함수에 대한 일부분의 면에 치중돼 가지고 그 본인의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보완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수학은 왜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도 수학은 그 종적 누적성과 횡적 누적성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렵다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려운 그렇죠.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스터 P 매스 리뷰 프로젝트 박근철 소장님을 통해서 많은 극복하는 방법을 구독자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이의 개별적인 성장 극복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